안녕하세요, 정 대표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선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요리 영상은 후토마키라고 하는 아주 굵은 일본식 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롤초밥이라고 하죠. 갓바마키, 데카마키, 우라마키, 이름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모든 롤초밥, 일본식 김밥, 김초밥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후토마키라고 하는 다양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아주 굵은 김밥 형태의 롤초밥을 말합니다. 오늘 그걸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일식집처럼 전문성 있는 복잡한 재료는 싹 빼고 가정에서 만들 거니까 주변의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로 아주 맛있는 후토마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초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후토마키라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식집에서 정석적으로 후토마키를 만들 때는 안에 연어라든가 참치, 성게, 그 밖에 굉장히 고가의 맛있는 재료들을 굉장히 많이 푸짐하게 넣는 것이 후토마키인데, 가정에서 사실 김밥 안주를 만들려고 그런 재료들을 다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재료들로도 충분히 맛있는 아주 푸짐한 후토마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재료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초밥이니까 당연히 와사비는 꼭 있어야 되고요. 일본식 김초밥이니까요. 그리고 김밥 속 재료로 유부를 준비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유부초밥 할 때 사용했던 유부인데요. 맛이 굉장히 좋아요. 꼭 유부초밥을 만들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김초밥, 일반 김밥의 속재료로 사용해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간단한 건데 계란 1개 스크램블 한 거예요. 그냥 일반 후라이처럼 하셔도 되고요. 그냥 팬에 기름 좀 두르고 계란 1개 풀어서 넣은 다음에 젓가락으로 막 저어서 그냥 스크램블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통 김초밥이나 김밥 등을 만들 때 계란을 넣을 때는 계란 지단 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넣는다든가, 아니면 계란말이처럼 다시마끼를 만들어서 예쁘게 썰어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밥 안주를 말려고 그런 복잡한 과정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스크램블 하나만 만들어 놓으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무수는 꼭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일본식 김밥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좀 붉은색 파프리카를 좀 준비했는데요. 꼭 넣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파프리카 자체 어떤 풀냄새 강한 향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김밥을 딱 완성을 했을 때 색감을 위해서 그냥 준비해 본 겁니다. 그리고 요즘 롤초밥 전문점에서 꼭 가장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죠. 맛살입니다. 게맛살도 일반 게맛살도 괜찮고, 무슨 크렘이라든가 기타 굉장히 종류가 많죠. 여러분 쓰시기 편한 걸로 적당한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요거는 스팸을 좀 잘라 놓은 건데요. 스팸이 아니라 모구촌 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일반적인 햄을 쓰셔도 되는데 김밥용 햄 이렇게 쓰기 편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맛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좀 고기 냄새, 햄 냄새가 좀 진한 맛을 낼 수 있는 햄을 찾다가 모구촌 햄, 스팸 같이 생긴 거 있었어요. 그거 좀 썰어 놨고요. 그 다음에 단무지. 여러분, 단무지가 이런 김밥 같은 스타일의 그런 김초밥에는 이 단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은 김밥용 단무지 해가지고 길게 썰어 놓은 거 이런 게 쉽게 쓸 수 있게 파는 거 있는데 맛이 없어요. 씹히는 맛도 좀 아삭거리지도 않고, 일단 맛이 없다고, 쓰기 편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매력이 없어요. 단무지는. 여러분, 김밥에서 단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압착 단무지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쫄깃 단무지, 쫄깃 치자 단무지 이런 거 쉽게 팔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이 없는 거, 좀 까닥까닥 말라있는 거. 이게 씹히는 감이 더 아삭아삭하고 오독오독하니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꼭 이걸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요즘 김밥에 많이 넣는 치즈, 저도 일반 슬라이스 치즈 한 장 준비해 봤고요. 다음에 자, 요건 좀 중요한 재료인데, 요건 양념 우엉이라고 해서 마트에서 사온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물론 매장에서 손님한테 판매용 음식 만들 때는 직접 졸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김초밥이나 김밥 만드실 때 쓰시기 편하게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딱 이게 한 팩 양 전부인데 조그마한 비닐팩에 압착되어 있어가지고 양념 우엉, 김밥용 우엉 조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매되는 게 있습니다. 저렴하게. 그거 쓰시면 돼요.
그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료 준비되어 있고요. 김은 제가 오늘 사용할 김은 요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김이죠. 그 보통 웬만한 초밥 전문점이나 뭐 김초밥, 뭐 롤초밥, 누드김밥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집들은 요거를 많이 선호를 해요. 요리사분들께서. 근데 비싸죠. 요 김은 좀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김밥을 마는 김밥 형태의 그런 초밥을 마는 어떤 그런 뭐 기술이 있다 그러시다면 어떤 김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맛만 있으면.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능숙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김밥을 말다가 뭐 옆구리 터진다 하죠. 옆구리 터지거나 힘을 너무 과하게 주면은 김초밥이 완성된 다음에 그 뭐랄까 김은 쪼그라들고 밥은 퍼지고 이러면서 모양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걱정하신다면은 이 김을 쓰시는 게 좀 안정적이에요. 김이 좀 튼튼하기도 하고 맛도 괜찮고요. 물론 조금 질긴 감은 있는데 김밥을 마는 어떤 초보자시라면은 이 김을 쓰시는 게 모양 내기 아주 쉽습니다. 찢어지질 않고 좀 튼튼하면서 쓰기 여러분이 편해요. 이걸 오늘 저도 이걸 쓸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자, 이건 김발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김발이에요. 그냥 뭐 다이소 아니면 천양화수에서 1,000원 주고 사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단면을 조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야 되나? 한쪽 면, 이쪽 면은 그 단면이 둥글둥글해요. 둥글둥글하고 반대쪽은 단면이 평평하게 돼 있어요. 이 김발을 쓰시는 게 좋아요. 또 그 김발 자체가 좀 가닥이 한 가닥이 좀 두껍죠. 두껍고 넓은데. 가급적이면은 이 김발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저렴한 김발, 그 가느다란 대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김발은 그 김밥의 모양을 잡을 때 이게 튼튼하지 못해서 힘을 좀 많이 줄 수가 없고 힘 전달이 잘 안 돼서 김밥 모양을 잡기가 많이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이 김발은 튼튼하기도 하고 또 김밥을 좀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김발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재료 설명 다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김초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된 재료들로 그 후토마키 일본식 김초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굵은 김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발을 까시는데 그 평평한 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그 동글동글한 이 굴곡 있는 면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평평한 면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김발을 딱 밑에 깔아주시고 김을 한 장만 깝니다. 원래 정통 일식집이나 전문점에서는 후토마키라는 어떤 굵은 김밥 만들기 위해서 김을 2장을 이렇게 덧대어서 쓰거나 1장 반 정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정석적인 후토마키의 어떤 방법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그 따라 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너무 커요. 그건 좀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고 한 장으로만 그 적당한 사이즈를 만드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을 한 장 깔아주시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후토마키는 좀 굵은 어떤 좀 푸짐한 김밥이기 때문에 김 모양을 좀 세로로 까셔야 돼요. 보시면은 김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죠. 한쪽 면이 길고 이쪽이 짧아요. 그래서 길게 위아래로 길게 세로로 길게 김을 딱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푸짐하게 넣었을 때 말았을 때 그 말다가 막 김이 모자란 경우가 안 생기게 세로 방향으로 김을 깔아주시고요. 자, 참 이거 말씀드려야겠네.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요 사조김 요 김은 뭐 다른 김도 거의 마찬가지긴 한데 앞면과 뒷면이 명확하게 구분이 갑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면이 있고 약간 거칠거칠한 면이 있어요. 이 거칠거칠한 면에다가 재료를 담아서 말아서 반짝거리는 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쁩니다. 자, 김을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준비한 초밥을 올리는데요. 이 초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념, 초대리를 만드는 법은 지난 영상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준비된 밥을 올리는데 밥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적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 뭐 김밥도 우리나라식 김밥도 마찬가지죠. 밥이 너무 많으면 모양도 안 좋고 맛도 없습니다. 밥은 약간 좀 모자란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올리고요. 요 정도만 올리고요. 옆에다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손끝에 물을 조금씩 묻혀가면서 밥을 피시는데 밥을 눌러가면서 피면 안 돼요. 밥이 눌려버리면 이렇게 나중에 김밥을 씹을 때 떡 씹는 것처럼 떡지기 때문에 식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밥을 옆으로 밀면서 퍼뜨리듯이 옆으로 밀면서 밥을 이렇게 펴주십니다. 누르지 마세요. 눌러버리면은 밥이 두껍게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살살살 긁어서 옆으로 밀으세요. 긁어서 옆으로 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살살 물 조금 묻혀가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밥을 이렇게 펼칠 때 보시면은 맨 위에 2cm 정도는 비워두세요. 이유는 뭐냐면 김밥을 딱 말았을 때 밥끼리 두껍게 이렇게 뭉쳐 이렇게 겹치게 말리면 모양이 좀 안 좋고 밥이 너무 많아 보이게 돼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만들어지려면은 맨 끝에 그 공간이 좀 이렇게 밥이 없는 부분이 여분이 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밥을 이렇게 옆에 얇게 펼치려고 하다 보면은 밥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김이 보이는 군데군데 빵꾸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데 괜찮습니다. 그거 다 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안 메꾸셔도 됩니다. 일단은 얇게 골고루 잘 펼친다라는 느낌으로. 아까 올린 밥 양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어요. 상당히 적은 양이었는데 눌리지 않게 잘 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밥이 잘 깔렸습니다. 자, 여기에 일본식 김초밥이니까 당연히 와사비 들어가야죠. 와사비는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조금 넣으시면은 매울까봐 조금 넣으시면 와사비 향이 전혀 안 나게 됩니다. 나중에 묻혀가지고 와사비는 좀 넉넉히 좀 두툼하게 바를게요. 먼저 발라주시고, 자,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자, 재료는 그 얇고 넓은 거를 먼저 깔아야 김밥을 딱 말았을 때 모양이 이쁘게 나오겠죠. 먼저 치즈 먼저 올리겠습니다. 치즈 한 장을 자, 반으로 갈라서 밑에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유부 올리겠습니다. 유부는 좀 많이 올리셔도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들 준비해 놨는데, 재료들 중에서 좀 뭐랄까 흩어지기 쉽고 막 모양이 잘 안 잡히는, 잘 잡아지지 않는 좀 부스러기 같은 그런 재료들을 먼저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김밥을 이렇게 말 때 재료가 막 기어 나오는 경우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만든 뭐 이렇게 스크램블 이런 건 막 좀 이렇게 퍼지죠. 모양이 잘 이렇게 뭉쳐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먼저 넣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요거를 먼저 자, 뭐 두껍게 마는 게 목적이니까 많이 하나 다 넣을게요. 그냥. 자, 자, 계란 한 개로 만들어 놓은 스크램블 다 올렸습니다. 자,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재료 올리실 때 너무 가운데 쪽으로 재료가 뭉치면 나중에 김밥이 가운데가 뚱땡이가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골고루 이렇게 펴주셔야 됩니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빨간색을 내기 위해서 준비한 그냥 뭐 파프리카, 피망도 괜찮고요. 어쨌든 빨간색을 내주려고 뭐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맛에 어떤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색감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재료예요. 그 다음에 자, 뭐 맛살, 게맛살도 좀 넉넉히 반만 쫙 하고, 굉장히 두껍네요 이거. 오. 자, 이렇게 올려주고요. 다음에 자, 스팸도 올려주고요. 자, 단무지는 좀 많이 넣어주세요. 좀 아삭아삭 맛있게 씹히도록. 뭐 다른 재료들은 여러분 취향대로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요 단무지만큼은 정말 그 쫄깃한 그런 압착 단무지 요런 걸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확실히 씹는 매력이 있어요. 그냥 일반 저렴한 단무지 쓰시면 확실히 맛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식 김초밥이니까 당연히 무순이 올라가야죠. 무순 넣으실 때 여러분 김밥의 백미는 꼬다리죠. 꼬다리 부분이 예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무순을 이렇게 이파리 부분이 김 밖으로 좀 많이 나오도록 양쪽에 먼저 이렇게 좀 푸짐하게 넣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넉넉히 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놔주시고요. 다음에 우엉, 양념된 우엉도 넉넉히. 자, 요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재료가 좀 김이나 어떤 밥 양에 비해서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갔죠. 이게 후토마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료를 좀 과하게 넣어서 푸짐하게 만드는 것이 후토마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김밥을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을 말 때 요령은 일단 김밥을 먼저 딱 잡고요. 자,
손 전체를 이용해서 재료를 누르지 마시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준다. 바리케이트 쳐준다 생각, 누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살살 한 번에 확 힘주지 마시고 살살 김발을 굴리면서, 동그랗게 굴리면서 이쪽으로 당겨줍니다. 살살 당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쯤 왔죠. 요쯤 왔을 때, 자, 위에서 아래로 힘을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움켜 잡듯이 살포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재료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재료들의 그 사이사이 공간이 조금씩 있겠죠. 그 공간만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꽉 힘주시면 안 돼요. 김밥은 이 과정에서 씹히는 식감이 결정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너무 꽉 잡은 김밥은 맛이 없어요, 여러분. 씹힐 때 찐덕찐덕 씹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모든 밥 들어간 그 모든 음식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살포시 잡아주신 다음에 김발을 살짝 들추셔가지고 그 김 끝부분이 어딘지 확인을 하십니다. 김 끝부분이 어딘지 확인을 하시고 그 끝부분을 봐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말아주는 거죠. 이렇게 재료가 나온 부분, 속재료가 나온 부분 것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가면서 이렇게 말아줍니다. 말아서, 자, 이대로 풀지 마시고요. 말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다시 말아요. 말아서 이렇게 두고 잠시 이대로 둡니다. 이렇게 해서 그 김끼리 서로 딱 붙어가지고 김밥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잠시 놔두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좀 잡히게. 일단은 그 마른 다음에 그 재료가 좀 많이 푸짐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꽉 말아놨는데 이 김밥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김밥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동그랗게 모양이 뭉쳐진 것이 원상복귀대로 이렇게 펴지려고 하는 힘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밥이 서로 이렇게 많이 겹치지 않게 하려고 김 끝부분에 밥을 안 깔았잖아요. 그래서 밥끼리 어떤 너무 이렇게 밥이 과하게 이렇게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밥에 의한 어떤 밀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풀어지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김발에 싼 상태로 잠시 놔두는 게 모양을 잡아주기 좋습니다. 자, 잠시 싸둔 것을 풀어볼게요. 모양이 잘 잡혔습니다. 예쁘게 잘 된 것 같네요. 이제 썰어서 접시에 담아서 모양을 내겠습니다. 칼은 무조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전문 일식집에서는 이런 김초밥을 자를 때 이렇게 잘 드는 예리한 칼로 이렇게 썰기 때문에 아주 썰기가 수월하지만, 이런 칼을 여러분 가정에서 쓰시진 않죠. 보통 이런 모양의 넓은 부엌칼이나 식칼을 이렇게 많이 쓰실 텐데, 요걸로도 김밥 충분히 이쁘게 자를 수 있어요. 대신 이제 깔끔하게 자르기 위해서 요령이 있는데, 행주를 한 장 준비합니다. 깨끗한 행주를 물에 살짝 적셔서 옆에 딱 놔두고요. 김밥을 한번 썰을 때마다 가볍게 한 번씩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밥알이 늘러붙지도 않고 깨끗하게 잘 잘려요. 자, 잘라보겠습니다. 자, 모양이 잘 나왔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 김밥을 자를 때 보통 칼질은 칼날 전체를 이용해서 크게 칼이 움직이면서 썰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이 김밥은 그렇게 썰으시면 안 돼요. 이 김초밥은 그렇게 썰어버리면 밥이 칼면에 많이 쓸리게 되죠. 그러면서 모양이 흐트러지고 밥알이 많이 뭉개지면서 으깨지면서 묻어요. 그러면은 좀 결과적으로 안 좋죠. 그래서 약간 부들부들 떨듯이 앞 전후, 그래서 톱질하듯이 부들부들 떨듯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써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훨씬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립니다. 자, 보이시죠? 예, 색감도 그렇고 이쁘게 모양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마저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저 이제 칼을 살짝 하시면 돼요. 지금. 근데 자르기도 뭐하고 그냥 가자. 자, 접시 준비하고요. 자, 김밥의 백미 꼬다리 먼저 딱 올려주시고, 김초밥을 이렇게 예쁘게 놔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빨간색이 들어가는 게 확실히 이뻐요, 여러분. 자, 아주 간단한 재료로 우리 쉽게 근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들로 일본식 후토마키 김초밥을 완성했습니다. 괜찮게 잘 나왔네요. 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후토마키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일본식 초밥이라는 것이 그렇게 꼭 어려운 재료로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뭐 비싼 해물이나 희귀한 뭐 해물, 뭐 비싼 소고기 뭐 이런 걸 꼭 써야만 그 꼭 제대로 된 일본식 초밥 맛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다양한 재료들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초밥을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능력이 닿는 한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